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44,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0.13% 하락한 43,700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후에 이더리움도 1.07% 하락한 2,213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메이저 코인들의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BNB의 경우는 1.58%, 솔라나는 4.49%, XRP는 3.0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대비 조금 오른 모습인데 52.6%,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3%를 나타내고 있고,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현재 100일에서 104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신정이 다가옵니다. 이 신정 설날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이제 신정이라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 드려야 되는데 이 빈손으로 방문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걸 선물하자니 좀 그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물용으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선물 효과는 기가 막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냥상삼입니다. 사냥산삼입니다. 네, 발음하기도 힘든데, 네, 링크는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는데요. 이 정다운 삼과 닥터 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구독자분들께 63% 할인된 69,000원에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다운 삼의 경우는 절대로 저렴하고 저품질의 사냥삼삼이 아닙니다. 500여 가지의 검사와 9회에 걸친 품질 관리를 모두 통과한 3대가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뿌리 깊은 산삼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180만 뿌리 이상을 판매할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벤트 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적당한 가격에 엄청난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포장도 보시다시피 고급 한집 박스로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이제 저도 이번 설은 부모님과 처가 선물은 이걸로 정했는데요. 이번 설날 가족분들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쁘기만 해야지 부담이 되면 쓰겠습니까? 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선물 효율 한번 같이 내보시죠. 네, 이제 얼마 전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 총재는 6일 연방준비위원회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재개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로건 총재는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매파적인 인사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인사들을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인사들을 이야기하죠.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건 총재는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2024 전미경제학회에서 충분히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회복되어 연준이 이룬 진전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라며, 최근 몇 달 동안의 금융 여건 완화를 고려할 때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엄청난 기준금리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였죠. 무려 10회 연속이라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지난해 벌어지게 되는데,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5.25에서 5.5%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개선된 만큼 올해 금리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도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에 금융시장은 올해 가파른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로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분석 등 다양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분석
분석가 제임스 스트라텐의 경우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도미너스가 32% 기록하면서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바이낸스의 경우는 25% 하락하며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전 발생한 바이낸스 관련 소송의 여파이겠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라인이 CME이고 주황색이 바이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서 말하는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오픈하고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인 것인데요. 이 도미넌스는 지배력을 말하는데, 현재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장악력,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반면 CME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이낸스보다 CME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통상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CME 즉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크립토콘의 경우는 얼마 전 도달했던 비트코인 가격 45,000달러 선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과열된 비트코인 데이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30% 이상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만 달러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분석이고 여전히 장기적인 측면 불장의 사이클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 센티멘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트레이더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현재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과 기술적 분석들이 2023년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돌아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현물 ETF의 승인 소식일 텐데요. 이제 현재 현물 ETF는 정말 목전까지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 최종 서류 접수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목전 최종 서류 접수 마쳤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SEC가 현물 ETF의 미국 시장 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현물 ETF 신청 업체들이 서류 최종본을 제출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데스크는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자율 규제 내용을 담은 19B-4 서류를 SEC에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19B-4 서류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SEC가 최종 승인하기 전 마지막 단계의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들은 서류 최종본에 SEC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앞서 지난달까지 현물 ETF 신청 업체 다수는 코인데스크의 다음 주 중 SEC가 이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 아크 20일 쉐어즈의 이제 비트코인 트러스트 현물 ETF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현물 ETF에 대해서 마지막 아크 20일 쉐어즈가 이제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 마지막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되게 될지 SEC의 결정에 모든 크립토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이 현물 ETF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의 기대감대로 현물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다. 아니다. 현물 ETF가 오히려 반려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일으키고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것, 더 나아가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등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 SEC가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SEC의 존립 자체의 위기를 받고 싶지 않는 이상 현물 ETF 승인을 불허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 SEC의 경우는 작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립토 프로젝트들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 졌죠. 계속해서 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미 SEC가 여태까지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원위원들과 하원의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SEC가 애시당초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장악력을 넓히려고 했던 이유는 넓힘으로써 시장을 더 확장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예산안을 SEC가 엄청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안을 받는다라는 것은 SEC와 CFTC의 관할권 싸움에서 훨씬 우위를 가질 수 있다. SEC의 파워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예산안을 SEC에게 완전히 주면은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연봉을 1달러 미만으로 그냥 아예 주면 안 된다. 쟤는 돈 받고 하는 일이 뭐냐? 사적인 이익만 취한다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있던 게 리플 소송에서 약식 판결이지만은 현재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개인 소송도 취하하고 남은 게 현물 ETF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6월에 블랙록이 참전을 하면서 SEC는 속으로 망했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블랙록은 현물 ETF 관련하여서는 그 누구보다 도사다. 전문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SEC가 이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자고 현물 ETF를 이제 반려한다. 그렇다면 크립토 마켓의 급락도 당연하겠지만서도 SEC는 이 반려를 한 책임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과연 앞으로 이제 1월 10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물 ETF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에 따라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요동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1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정말 비트코인의 1월 가격 향방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었고 큰 하락도 있었고 둘 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1월 첫 5거래일의 가격이 사실상 1년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현물 ETF와 반감기라는 호재를 앞두고 상승으로 5거래일을 기록한다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미국 다우존스는 또 상황이 살짝쿵 다릅니다. 이제 3거래일을 지켰는데 그간의 상승과는 달리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상승했던 폭을 생각한다면 조정이 당연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월의 첫 5거래일이 하락으로 기록된다면 2024년 미국 주식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주식과 이제 코인마켓의 방향성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사실 이 사실을 정말 모를까요? 아닙니다. 더 잘 알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장의 상황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24년 비트코인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2024년 전체를 놓고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크게 견인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현재 정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2024년은 정말 코인하라고 대놓고 판을 깔아주는 해다라는 판단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100% 수익은 무난하게 거둘 수 있는 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살 때, 매수할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다가오는 1월 10일 날 현물 ETF가 불어가 되느냐 아니면 승인이 되느냐에 따라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현물 ETF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높아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인이 되든 반려가 되든 지금의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SEC의 존립도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SEC가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게리 갠슬러 이 문어 대가리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